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네요. 예, 어, 오늘은 이제 핵심 요약 강의고요. 역시 통합 이론서로 진행이 됩니다. 음, 먼저 수업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 자, 통합 이론서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자주 읽어보시는 거죠. 공부는 자주 읽어보는 거다. 뭐 달달달달 외워라. 그거 힘들어요. 그래서 자주 읽어보는 거고, 그리고 단팥빵, 이거 단팥빵. 제가 만든 익힘장인데, 이거 이제 당도 오르지만 성적도 올라. 이게. 그래서 이제 공부하실 때 이걸 이제 복습하시면 되고요. 뭐 제 수업을 들었으면 요 단팥빵 문제 푸는 거, 이제 빵꾸 채우는 거 어렵지가 않아요. 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필기할 필요도 없고요. 수업 시간에 이해 암기 다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필요한 거 좀 적어야 될 것 같아. 너무 아무것도 안 하니까 주무시더라고. 예, 또 그래서 좀 뭔가 해야지 또 안 주무시니까. 그리고 이제 제 목표는 60% 투자해서 80점 맞는 거. 80점 좀 그 언저리로. 그러니까 이제 100% 투자해서 80점을 맞는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는데 분명히 그러면 다른 과목이 펑크가 날 거야. 그래서 중개사법은 최대한 좀 조금 투자해서 고득점을 맞는 거. 그걸 목표로 하셔야 되고, 그러려면 수업 시간에 최대한 많이 끝내셔야 돼. 제가 뭐 같이 하라고 하는 거 같이 하고, 뻘쭘해도 같이 하고 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동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1차 위주로 공부하셔야 되고요. 뭐 당연한 거고 1차가 중요하니까. 그 중에서도 민법 위주로 하셔야 되고요. 2차는 중개사법 80점으로 해서 점수 보태고 그렇게. 작년에 중개사법의 민법 문제가 9문제나 나왔어요. 민법 문제가. 그러니까 동차로 하시는 분들이 중개사법이 오히려 더 편안해. 점수가 더 잘 나오고. 근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 선생님, 저는 민법은 잘하는데 중개사법은 못해요. 딱 그냥 뻥을 치는 거야,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거지. 민법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민법 위주로 하시고 중개사는 80점 목표. 2차만 하면 전 과목을 열심히 하셔야 된다. 전 과목을. 뭐 중개사법 80점으로 점수 보태야지. 이거는 2차만 하시는 분들은 너무 위험한 전략이에요. 동차로 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건데 2차만 하면 그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잖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 시간적인 여유가. 좀 놀기도 해야 되니까. 날씨 또 따뜻해지니까 또 코에 바람 들어가잖아. 놀기도 해야 돼요. 그렇게 시간이 않지만 그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공법도 한 70점 목표로 해야 되고 공시제법도 70점 목표로. 그래서 이제 민법 문제가 중개사법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2차만 하시는 분들이 중개사법이 최근에 고득점이 뭐 85점 이상 이렇게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80점 맞기도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아. 근데 이제 평균 점수로 따지면 2차 합격, 평균 점수는 2차만 하시는 분들이 훨씬 높죠. 모든 과목을 다 열심히 하니까 그런 거고. 수강후기 부탁드리다가 여기다 또 악플 달 것 같아. 아이 쓰지 마. 아이 쓰지 마. 아이. 자, 수업 들어가 보면 어, 2주 만에 오다 보니까 되게 어색하네. 적응이 안 돼. 원래 1교시는 원래 잘 적응이 안 되거든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다니까. 처음에는 이게 적응이 잘 안 되는데 2주 만에 오다 보니까 더 안 돼. 자, 16페이지부터 총칙부터 보시면, 총칙 목적과 성격은 거기 이제 표에서 왼쪽에 있는 거 공인중개사법, 중개사법 목적만 키워드만 읽어보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거 한 지문 정도 나올 거고, 나온다 그러면 10년 넘게 안 나왔어요 지금. 자, 공인중개사 업무죠. 공인중개사법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려는 건 중개업. 시험 붙고선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거 아니었잖아. 중개업 할 거고. 그리고 경제, 국민 경제 이바지. 되게 목적이 거창하게 되어 있어.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전문성 제고. 이 전문성 제고는 공인중개사법 자격증 관련 법이 생기면서 이 전문성 제고가 들어갔어요. 원래는 공인중개사법 이 자격증 관련 법이 없었어. 우리만 개무시했었어.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법
자격증 관련 법이 생기면서 전문성 제고, 요 목적이 들어갔다. 그래서 목적에서 키워드 4가지만 읽어보시는 거예요. 읽어보고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옆에 OX 문제가 아무리 좋은 말도 법에 규정이 없으면 목적이 아니에요. 부동산 투기 방지, 좋은 말이잖아. 근데 목적이 아니에요. 법에 없거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좋은 말이잖아요. 목적은 아니라고. 목적에서 키워드만 잘 보고 국민 재산권 보호, 내 재산권을 보호하겠대. 좋은 말이잖아. 목적은 아니다. 법에 규정이 없으면 목적이 아닌 거다. 목적에서 키워드만 읽어보고 그냥 넘어가시면 된다. 그리고 이번 성격은 지금까지 시험에서 딱 한 지문밖에 안 나왔어요. 나올 확률이 좀 적은 거죠. 양가로 1번이 나왔었고 사회법, 혼합법, 중간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공법적인 거, 사법적인 거 섞여 있대요. 혼합법. 공법, 사법 중간에 위치한다. 중간법. 사회법은 같은 말이고.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거기 왼쪽에 OX 문제가 기출지문인 거죠. 공인중개사법 공법적인 성격만 띠고 있다. X. 공법적인 거, 사법적인 게 혼합돼 있다. 혼합법, 중간법, 사회법. 양가로 2번 기본법, 일반법 같은 말이고 양가로 3번 특별법. 양가로 2번과 양가로 3번은 밑에 참고를 보시면 되죠. 자,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중개업 입장에서는 기본이 되죠. 중개보수가 궁금하면 공인중개사법 보면 다 나오니까 기본 된다. 기본법. 일반법은 같은 말이고 민법, 상법에 대해서는 특별법이에요. 특별법은 먼저 적용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법이 민법, 상법보다 먼저 적용된다. 법을 적용시킬 때 중개사법을 먼저 적용시키는 거. 특별법.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인지만 주의하시면 된다. 그리고 옆에 17페이지 상단의 양가로 4번 국내법은 쉬운 거. 한국에 있는 것만 적용되는 거. 외국에 있는 건 적용이 안 된다. 거기다 크게 적어놔. 토익 X. 우리 토익 공부할 필요 없는 거야. 예전에 헛소문 돌았다니까요. 한 여름쯤에 막 헛소문이 내년부터 토익 봐야 된다고. 토익 600점 이상 막 헛소문 돌았었어. 이 수험 바닥에 헛소문이 진짜 많아요. 헛소문이. 뭐 영어 추가돼서 토익 봐야 된다. 뭐 그런 것들. 협회가 시험 문제 낸다. 막 그런 것도. 헛소문들. 밑에 2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문제 풀어볼게요. 성격에 대한 설명 틀린 거. 1번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 기본이 되는 법. 부동산 중개업에 대해서 기본 되는 거죠. 기본법, 일반법 같은 말이고. 2번 공인중개사법, 민법, 상법에 대해서 특별법 먼저 적용된다. 특별법이 먼저 적용되는 거. 그리고 한국에 있는 것만 적용되는 국내법, 그죠? 국제법이 아니라 토익 X 아까 크게 적어놨지. 4번 부동산 중개 관련해서 민법, 상법이 중개사법보다 먼저 적용된다. 그게 아니라고. 특별법이 먼저 적용되는 거라고요. 중개사법이 특별법이니까 먼저 적용되는 거다. 5번 공법적인 거, 사법적인 게 혼합돼 있는 혼합법, 그죠? 공법적인 거 제재가 하는 거, 제재. 사법적인 거는 중개 계약, 개인끼리 하는 거. 중개 의뢰인, 개공, 개인끼리 중개 계약. 제재는 국가기관이 하는 거잖아. 이게 혼합돼 있는 혼합법, 중간법, 사회법. 이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이제 18페이지 본격적으로 이제 중개대상. 그래서 1번은 중개대상물, 중개대상 권리, 중개대상 행위인데 갑이 매도인, 토지를 팔아요. 토지를 파는 사람이 매도인, 사는 사람 매수인, 둘이 토지 매매 계약. 그러면 판 사람이 뭘 주는 거냐면 소유권. 소유권을 넘겨주잖아요. 만약에 임대차라면 임차권이 넘어가는 거고, 전세계약, 전세권이 넘어가는 거고, 권리를 넘겨주는 거잖아. 이거를 개공이 본 거죠. 이 개공은 밖에서 중개업 하시는 분이에요. 개업공인중개사, 줄여서 개공. 토지를 보면 토지 이거 내가 중개할 수 있는데 중개대상물, 중개할 수 있는 물건. 토지는 물건이니까 중개대상이 중개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중개할 수 있는 물건. 소유권을 보면 소유권 내가 중개할 수 있는데
중개대상 권리. 권리니까. 매매를 보면 이거 중개할 수 있는데 내가 중개대상 행위. 매매는 민법에서 법률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중개대상 행위다. 토지 소유권 매매 이런 것들을 중개업하시는 분, 개공 입장에서 중개대상물, 중개대상 권리, 중개대상 행위 이렇게 불러준 것뿐이야.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죠. 그리고 공부할 때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법조문은 그렇게 안 돼 있어. 법조문은 막 따로따로 돼 있다고. 근데 그럴 필요 없잖아. 하나의 거래에서 다 등장하니까 요 순서대로 차례대로 공부하면 된다. 그래서 처음 나오는 거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은 5가지가 법령에 규정돼 있어요.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정착물은 토지에 붙어 있는 거. 꽉 붙어 있는 거. 그리고 임목, 나무가 서 있는 거고 광업재단, 공장재단. 재단은 재산들을 묶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5가지가 중개대상물이고 1번, 2번은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부르죠. 3번, 4번, 5번은 의제부동산. 그럼 질문. 의제부동산, 모든 의제부동산이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맞아요? 그거 아니죠. 의제부동산 중에서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3가지만.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그런 건 안 되잖아. 그럼 조금 어려운 거. 1번, 2번은 부동산이에요. 그러면 부동산이면 모두 다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맞아요? 부동산이래. 부동산이면 모두 다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그것도 X. 국유, 국가소유 부동산은 또 안 되거든. 만약에 부동산이 그냥 다 된다 그러면 굳이 이런 거 배울 필요도 없는 거야. 그래서 부동산이라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의제부동산이라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판단 기준이 필요한 거잖아요. 중개대상물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 기준. 첫 번째가 이 5가지에 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아까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안 된다고. 이 5가지에 없으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5가지에 속했을 때는 국유사유 판단하는 거. 국가 건지 개인 건지. 그리고 국유사유 판단하는 거는 토지 건축물 여기서만 나와요.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개념만 파악하면 돼. 근데 토지 건축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응용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국유사유 판단하는 응용 문제가. 어렵지 않은 게 다른 판단 기준이 없어요. 국유사유 판단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국가 거다. 그럼 안 되고 개인 거다. 되는 거고. 다시 해볼게요. 이 5가지에 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아까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그런 건 아무도 안 틀려. 여러분도 안 틀려. 내가 안 틀리면 다른 사람도 안 틀리는 거야. 아무도 안 틀려. 그래서 시험 문제는 판례가 나오죠. 이제 권리금, 상가임대차에서 영업시설, 영업상 노하우 그런 거 권리금으로 주고받는 거. 권리금은 돈이죠. 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돈은. 왜냐하면 이 5가지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 여기에 돈 없잖아. 여기 없잖아. 안 되는 거지. 이 5가지 속하지 않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개공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다.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돼. 행정사법 위반. 이제 상가 임대차를 중개했어요. 상가 임대차 계약서 개공이 작성할 수 있어요. 근데 권리금 계약서는 작성이 안 돼. 권리금이 중개대상물이 아니어서. 금전 채권도 금전이잖아요. 돈이잖아. 중개할 수 없다. 돈은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그리고 대토권은 말 그대로 토지를 대신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대토권. 토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토지라면 국유사유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 토지라면. 근데 토지가 아니라 토지를 대신 받을 수 있는 권리. 대토권은 이 5가지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 판례가. 중개대상물 5가지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 안 된다. 그리고 이것도 낚이면 안 돼. 광업권. 안 되는 거예요. 광업재단이랑 달라요. 광업재단은 여기 들어가 있잖아. 근데 얘랑 광업재단이랑 광업권은 다른 거예요. 말이 다르면 다르다. 같은 말이 아니라고. 광업재단이라고 돼 있지 광업권이라고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광업권은 안 되는 거다. 나중에 공부가 됐을 때 실수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듣보잡 처음 보는 거.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거래.
안 된다고. 듣도 보도 못한 거.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준 게. 항만운송 사업재단.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거의 대부분은 국유사유 판단하는 거예요. 문제가 나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 내 토지 누구 거? 내 거 된다.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받으면 되는 거지 소유권 빼앗긴 거 아니잖아. 그리고 가압류가 됐대요. 채권자가 내가 빚을 안 갚았더니 가압류를 한 거야. 채권자가. 누구 거? 내 거. 가압류가 됐다고 소유권 빼앗기는 건 아니잖아요. 내 거라고. 가처분 됐대. 심지어 처분금지 가처분이래. 처분금지 가처분. 채권자가 내가 토지를 못 팔게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해놓은 거예요. 채권자가. 누구 거? 내 거 된다고. 이 처분금지 이런 거에 낚이면 안 된다. 국유사유 판단하는 거다. 어렵지가 않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틀리는 이유는 왜 틀린다고? 토지가 없어서 그렇다고. 토지가 없어서. 가난해서 그렇다고. 내 토지만 있으면 금방 안다고. 아 이거 내 건데 금방 아는데. 그 다음 미등기, 무허가 상관이 없어요. 등기가 없어도 내 거고요. 허가 안 받고 건물 지었어도 내 거야. 제재는 받겠지. 제재를 받지만 소유권 빼앗기는 건 아니다. 국유사유 판단하는 거. 자, 소유권 빼앗기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공용수용 된 토지. 국가가 공익사업에 쓰려고 소유권 걷어간 거. 공용수용. 공용수용 됐으니까 국유 안 되는 거지. 그런데 공용수용 예정이래요. 아직까지는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 아직까지는 우리는 국유사유 판단하니까 아직까지는 내 거니까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국유사유 판단하는 거야. 다른 판단 기준이 없다. 국가 거면 안 되고 개인 거면 되고 아직까지는 내 거니까 되는 거다. 공용수용 예정지니까. 그리고 더해보면 하천, 호수, 바다, 물이죠? 물은 국유 안 된다. 공유수면 이렇게 부르잖아요. 국유. 그리고 물이 들어가 있어도 안 돼요. 하천 옆에 있는 땅이 하천구역. 이 하가 물하자잖아. 이게 삼수변. 이게 물이란 얘기예요. 안 된다. 포락지, 하천이 범람해서 물에 잠긴 땅. 사건이 소멸이에요. 국유. 이게 이제 물가포자, 영등포, 마포, 김포도 이거더라고. 물가에 있잖아. 그리고 빈지. 이게 이제 모래빈자. 바닷가. 물이 들어가 있어도 안 된다고. 국유. 근데 이건 발음 주의이지. 빈집은 그건 된다고. 공실 빈집은 빈지가 안 되는 거지. 가끔 모의고사에 나와. 그거 제가 낸단 말이야. 모의고사에. 그거 옛날에 한 명 낚았어. 그걸로. 월척이지 월척. 그리고 이제 뭘 물어보나 잘 보셔야 되는데 개인이 공유수면 매립해서 준공된 토지네? 이거는 공유수면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개인 토지를 물어본 거잖아. 그러니까 되는 거죠. 개인 토지잖아. 그리고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네. 토지 누구 거? 내 거. 무주유 부동산. 주인이 없는 부동산이래요. 이거는 국유. 이거는 알고 있어야지. 민법에서 국유로 본다. 주인이 없는 부동산은 국유. 한자를 써줘야 돼. 이거 한자 안 써주면은 전라북도 무주라고 우겨볼 수도 있잖아. 한번 써줘요. 무주의 부동산, 주인 없는 부동산은 국유.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 재산이라고 불러요. 국가가 그냥 갖고 있는 거. 목적이 없잖아요. 왜 국가가 갖고 있는지 그냥 갖고 있는 거야. 아무 이유 없이, 목적 없이. 민법에서 국유로 보니까 무주의 부동산은 민법에서 국유로 본다. 그냥 갖고 있는 거. 이런 걸 일반 재산, 행정 재산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얘는. 자, 국유 재산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행정 재산, 일반 재산. 행정 재산은 목적이 있는 거. 국가가 어떤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 일반 재산은 목적이 없는 거. 그냥 갖고 있는 거. 무주의 부동산. 그냥 갖고 있다고. 이런 것들. 국유 재산이고, 그러니까 국유 재산 나오면 아무도 안 틀려요. 이거 당연히 안 되지. 행정 재산도 안 틀려. 안 되지. 근데 일반 재산은 틀린다고. 일반 재산도 고유 명사예요. 국유 재산이다. 국가가
그냥 갖고 있는 국유 재산을 일반 재산 이렇게 부른다고. 일반 재산도 국유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공유 재산은 지자체 거죠. 지자체. 국가 거나 지자체 거나. 그놈이 그놈. 안 되는 거고. 국유 재산은 안 되고 공유 재산은 안 되고. 공유 재산은 지자체 거. 그놈이 그놈. 그런 것들. 뭐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냥 읽어보시는 거야. 제가 18페이지 쭉 하단에 예로 쭉 적어놓은 거 그냥 읽어보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주의사항. 국유가 원칙인 것들 예를 들어서 하천이에요. 국유죠. 국유.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유하천이 가능해. 사유하천. 이건 또 돼요. 사유하천. 하천이 토지잖아. 지목도 있잖아요. 근데 국유니까 안 되는 건데 국유가 원칙인 것들은 개인 거면 이 사유자를 써줘요. 사유하천 이렇게 나오면 개인 토지란 말이에요. 내 거니까 되는 거죠. 또 도로 그러면요. 국유, 도로. 안 되는 거지. 도로는. 그런데 개인 소유 도로는 사도 이렇게 나와. 사도. 개인 소유 도로는. 그러니까 도로 그러면 국유 안 되고 국유가 원칙인 건데 개인께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사유자를 써준다고. 사도. 개인 소유 도로니까 내 땅이잖아. 내 토지. 되는 거지. 그런 것들. 그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19페이지에서 양가로 2번 분양권을 보면 이제 건물에서는 분양권 문제가 있는 거죠. 건물에서. 건축물, 건물 같은 말이고 판례가 두 가지로 나눠요. 현존하는 건축물, 다 지어진 거. 그냥 건축물 그러면 다 지어진 거예요. 근데 안 지어졌어도 동호수가 특정된 게 있어요. 아파트에서. 이거를 장래에 건축될 건축물 부르고 되는 거예요. 건축물 종류 두 가지다. 다 지어진 거, 안 지어졌지만 특정된 거. 아파트에서는 동호수가 특정되면 되는 거다. 일반 건물은 동호수 특정이 아니라 기둥, 지붕, 주벽 세 가지가 있어야 건물로 특정이 되는 거예요. 일반 건물은. 근데 아파트는 그 세 가지 갖추기에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동호수만 특정돼도 된다. 건물에서는 특정이 키워드예요. 특정. 자, 이제 판례. 30년 전 판례. 30년 전에 우리가 입주자 공고를 보고서 청약을 넣어요. 당첨이 되는데 그냥 당첨이 돼요. 당첨되면 당첨권이고 같은 말이 입주권, 당첨권, 입주권. 당첨이 된 거예요. 그냥 당첨만 된 거야. 그리고 당첨될 때부터 동호수가 특정되고 당첨되는 게 있어요. 이제 입주권 종류가 30년 전에 두 가지가 있던 거예요. 동호수가 특정된 거, 안 된 거. 그럼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된 거는 추첨을 통해서 동호수 특정을 먼저 시켜요. 그리고 분양계약 체결해줘. 분양계약은 매매계약 1번 타자. 처음 파는 거. 처음 파는 거 분양. 그 다음부터는 계속 매매. 분양계약은 동호수가 특정돼야 체결할 수 있어요.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되면 분양계약 체결을 못하네. 왜 그러냐면 이게 매매계약이니까. 매매계약 1번 타자. 동호수가 특정돼야 분양 대금이 결정되잖아요. 1층과 로얄층이 분양 대금이 다른데 어떤 물건을 얼마 주고 살지 결정이 돼야 계약을 체결하는 거지. 그래서 동호수가 특정되면 그거에 따라서 분양계약 체결하고 밑에 거는 이미 동호수가 특정이 됐네. 바로 가서 분양계약 체결하고 분양계약 체결한 다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분양권이라고 불러요. 분양계약 체결한 후가 분양권, 분양계약 체결 전은 입주권. 분양권, 입주권을 나누는 기준이 분양계약. 그런데 중개대상물은 분양계약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중개대상물은 뭐로 판단한다? 특정. 특정으로 판단한다고. 아까 동호수가 특정. 특정되면 중개대상물이 되는 거다. 건물에서는 특정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그럼 보세요 이제. 분양권은 종류가 한 가지밖에 없네. 종류가. 동호수가 특정된 것밖에 없어요. 동호수가 특정된 상태에서 분양계약 체결했고 그 다음이 분양권이잖아. 그러니까 분양권은 동호수가 특정된 것밖에 없다고. 그래서 중개대상물인 거예요. 종류가 한 가지. 근데 이제 좌측 상단에 입주권이니까 안 된다가 아니라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됐으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린 동호수 특정으로 판단하니까. 밑에 거는 입주권이지만 동호수가 특정돼서 되는 거고. 예전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네. 그냥 입주권이래요.
문제가 그냥 입주권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제 OX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입주권 이렇게 나왔어. 어? 모두 정답으로 해야 돼. 이게 모두 정답이었어요. 왜냐면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말을 안 해줬잖아. 말을 해줘야지. 말을 해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인데 왜 말을 안 해줘? 말을. 종류가 두 가지인데 우리가 어떻게 알고?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잘못됐다. 모두 정답 처리했어요. 개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동호수가 특정된 건지 안 된 건지 써줘요. 써주고 그리고 아니면 힌트라도 줘. 같은 말. 동호수가 특정 안 된 거 분양 예정자 같은 말. 요 단어 보고 눈치채야 돼. 분양 예정자는 분양계약 체결하기 전 그런 말이고 왜 분양계약 체결을 못했냐면 동호수가 특정이 안 돼서 그 상태를 판례가 분양 예정자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분양 예정자 보이면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된 거다. 안 된다. 다시 질문. 그럼 동호수가 특정된 거는 추상적인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된 거야? 구체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구체화된 이런 말이 보이면 동호수가 특정된 거구나 되는 거. 그리고 이제 한 10년 전에 분양계약 체결이 안 됐대요. 미분양. 근데 이미 건축은 완료가 됐어. 이미 건축이 완료가 된 게 무슨 말이냐면 현실 제공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현실 제공이 가능하다. 다 지어진 거니까 현실적으로 제공이 가능하잖아. 근데 입주권이래요? 입주권은 분양계약 체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분양이지. 현실 제공이 가능한 입주권이 미분양 상태로 건축이 완료된 거. 그걸 말하고 있는 거다. 이건 OX? 되는 거죠. 이미 건축이 완료가 됐잖아. 현존하는 건축물. 이건 그냥 되는 거고 건축이 완료가 안 됐을 때 동호수 특정을 따지는 거고 건축이 완료가 되면 그냥 되는 거고. 어렵나요? 어렵지 않다. 그 다음 밑에 양가로 3번에 일부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가 19페이지 하단에 양가로 3번 건물에서는 분양권 문제가 나오고 얘는 잘 나와요. 최근까지도 계속 나와요. 근데 양가로 3번 일부가 중개대상물이 되는가 얘는 토지 관련된 거고 잘 나오지 않아. 쉬워서 너무 쉬워서 틀린 분이 없으니까 이거는. 개념은 이거예요. 이게 한 개의 필지 이렇게 한 개의 필지로 등기가 돼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일부 앞마당 일부 땅 조금 요거를 분필을 해서 등기를 따로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 개의 필지로 등기가 돼 있고 거기서 일부 앞마당 일부 땅 조금 이거는 나눠봐야 돼. 소유권 저당권 소유권은 사고 파는 거 저당권은 은행에 담보로 맡기는 거 이거 안 돼. 이렇게 등기가 안 돼요. 등기가 안 되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야. 사고 파는 거 담보로 맡기는 거는. 그런데 빌리는 거는 돼요. 지상권은 땅 위를 빌리는 거고 지역권은 땅의 역할을 빌리는 거고 전세로 빌리고 월세로 빌리고 된다. 빌리는 거는 된다. 그래서 분필하지 않은 1필지 토지 일부 앞마당 조금 이 상태에서 빌리는 거는 된다. 소유권 저당권은 안 되는 거고. 이제 민법이나 등기법 시간에 다 배워서 이런 건 이제 민법 공부를 좀 했으니까 이제 질문. 지역권이 좀 일부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역권은 승역지가 있고 요역지가 있는데 뭐가 일부가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승역지가 되는 거지. 승역지는 역할을 승인해 주는 땅. 그거는 이제 일부여도 돼요. 근데 요역지 역할을 필요로 하는 토지는 일필지 전부에 돼. 그러니까 승역지가 일부가 된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민법 공부가 되면 얘네들은 그냥 쉬운 거야. 나중에는 이제 공부도 안 해, 그냥 우리가 이거. 심지어 작년에 나오지도 않았어. 작년에 중개대상물이 안 나왔어요. 나오면 그냥 무조건 맞추는 건데 안 나왔어. 올해는 나와야 돼. 그래야 살림살이가 나아진다고. 살림살이가. 이런 게 안 나오면 살림살이가 안 그래도 없는 살림인데 계속 없어진다고. 그 다음 20페이지에서 양가로 4번 이제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임목, 광업지단, 공장재단은 개념만 파악하면 돼요. 토지 건축물은 응용 문제 대비하는 거고 국유 사유 판단하는 거 그리고 건물에서 분양권 문제, 토지에서 일부 문제. 이제 토지 정착물은 대표적으로 건물이죠. 건물이 토지에 붙어 있으니까 정착물이 꽉 붙어 있잖아.
그리고 부동산이에요. 붙어 있으니까. 토지에 꽉 붙어 있으면 부동산. 독립성이 있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부동산은 알겠어. 토지에 붙어 있으니까 부동산. 근데 독립성은 무슨 말이에요? 토지에 붙어 있지만 토지랑 독립해서 별개로 거래가 된다 그 말이에요.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거든. 건물만 따로 팔 수 있다. 보통은 토지 건물을 일체로 거래하지만 건물만 팔겠대. 가능하다고.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으니까. 그게 부동산 플러스 독립성인 거다. 이러면 중개대상물이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띠고 있으면, 부동산이면서 독립성까지 있으면, 한 가지만 해보면 수목이 집단, 나무들이에요. 토지에 붙어 있으면 부동산, 토지에 꽉 붙어 있잖아. 독립성은 없어. 여러분이 있다 그럴까봐 제가 그냥 빨리 말했어. 없어. 없어. 무슨 말이냐면 토지를 팔면요, 토지 위에 있는 암석, 토사, 풀, 나무 같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독립성이 없다고. 근데 독립성을 줄 수도 있는 거지. 그게 이제 명의인 방법. 명패에다가 이름 새긴다. 이렇게 이제 울타리를 치고 안내판 세우고 하는 거 이거. 보신 적 없다고. 관심이 없었으니까. 여러분이 본 건 뭐다? 명인 만두. 명인 만두를 봤지. 명인 방법은 본 적이 없어. 저도 한 번밖에 못 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명인 방법 이것 때문에 독립성이 생긴 거예요. 토지에 붙어 있으니까 부동산. 근데 이 명인 방법 이것 때문에 독립성이 생겼어요. 이것 때문에. 붙어 있는 채로 나무들만 팔 수 있어요. 팔면 이 안내판에다가 갑을병정 소유권자 바꿔주면 되잖아. 등기부에 건물 등기부에 갑을병정 소유권자 바꿔주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다만 방법이 원시적인 거지. 등기부는 현대적인 거고. 근데 어쨌거나 독립성은 생겼잖아. 되는 거다. 자, 그냥 수목이 집단은 안 돼요. 독립성이 없어서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이 집단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수목이 집단 이렇게 나왔는데 명의인 방법 갖췄겠지 그러면 안 된다고. 항상 문제를 풀 때 추측을 하면 안 된다. 지문에 써 있는 것만 딱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 나무 한 그루래. 나무 한 그루에다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무 한 그루. 그럼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 그것도 되는 거. 나무 한 그루도 토지에 붙어 있으면 부동산, 명의인 방법 갖추면 독립성이 생기니까. 그래서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 집단,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 얘네들만 돼요. 그 두 가지만. 다른 건 다 안 돼. 검토할 필요도 없어. 암석, 토사, 풀, 나무, 교량, 돌담 다 안 돼. 그냥. 토지 정착물 중에서는 그 두 가지죠.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 집단,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 그것만 된다. 다른 건 안 된다. 됐고. 그리고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2번은 임목이죠. 이제 임목. 임목은 명의인 방법이랑 비교를 해보면 명의인 방법은 되는데 소유권만 되는 거예요. 저당권이 안 돼. 이 상태에서 이거를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돈 빌리고 이렇게는 안 돼요. 방법이 원시적이잖아. 등기부가 있어야지. 그래서 나무들을 등기한 게 임목이에요. 나무들을 등기할 수 있어요. 그럼 임목. 이거는 등기부가 따로 있어요. 우리 건물 등기부 따로 있듯이 임목 등기부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도 되고 저당권도 되죠. 등기부가 있으니까. 임목을 만든 이유는 저당권 설정하려고. 만약에 그냥 사고 팔기만 할 거래. 그럼 굳이 이거 만들 필요 없어.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 집단 이걸로 충분하고. 임목을 만든 이유는 저당권 때문에. 차이점이 저당권이고 한 가지 차이점이 또 있죠. 명의인 방법은 나무 한 그루도 돼요.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 된다고. 근데 임목은 등기를 하는 거라서 법조문에 수목이 집단 이렇게 돼 있어요. 나무 한 그루는 등기가 안 되는 거야. 법대로 하면. 작년에 35회 때 학개론에 나왔죠. 학개론에. 나무 한 그루는 등기가 안 된다. 물론 우리가 이의제기를 했어. 어떤 분이 나무 한 그루가 등기가 된 걸 찾았어. 그래서 된 경우가 있다. 실제로 나무 한 그루를. 그랬더니 꺼지래. 안 받아줘. 법대로 하래. 무조건 법대로. 법에는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법에는 나무 한 그루는 등기가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다고. 수목이 집단이라고 돼 있다고. 우린 무조건 이제 법대로 하는 거다. 법이랑 실무랑 다르면 법대로.
그래서 차이점이 두 가지.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저당권이에요. 임목은 저당권이 되고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 집단은 저당권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출제 포인트는 뭘 물어보나 잘 보셔야 되는 건데, 수목이 집단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니까요. 명의 방법 갖추겠지 이렇게 추측을 하지 말라고. 안 된다. 독립성이 없어서 안 된다. 수목이 집단, 수목 이런 건 안 된다. 근데 명의 방법 갖추면 되는 거죠. 소유권이 되니까. 소유권이. 저당권은 안 되고 임목은 더 넓게 되는 거고. 소유권도 되고 저당권도 되고.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 집단은 소유권만 되고 저당권은 안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된다. 소유권이 되니까 되는 거다. 근데 임목은 더 넓게 되는 거다. 소유권도 되고 저당권도 되고. 뭘 물어보나 잘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밑에 동그라미 3번부터는 임목에 관한 법률이고요. 총 2번 나왔어. 지금까지 시험에서. 임목에 관한 법률이 그 자체로만 2번 시험에. 최근에는 좀 안 나왔어요. 한 10년 동안은. 자, 동그라미 3번은 제가 두 번째 줄에 선등록 후등기라고 적어놨는데 그게 이제 핵심 키워드예요. 선등록 후등기. 우리나라는 등기할 때 그래요. 등기를 할 때 바로 가서 등기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 토지나 건물도 바로 가서 등기한다. 그거 아니에요. 건물을 다 지었어요. 바로 가서 등기하면 되고 그거 아니잖아. 건축물 대장에 등록을 하잖아요. 선등록. 그리고 대장 들고 가서 등기하는 거고. 선등록 후등기. 임목도 똑같대요. 나무들을 그냥 바로 가서 그냥 등기하고 그거 아니야. 등록을 하래. 손등록. 등록 원부에 등록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이 등록 원부가 대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 일단 등록을 하고 그리고 이 등록 원부를 들고 가서 등기를 하는 거예요. 선등록 후등기. 그러면 등기할 수 있는 나무들은 등록 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정한다. 이렇게 돼 있다. 등록 원부에 등록된 것만 등기할 수 있다. 선등록 후등기니까 나무들을 바로 가서 등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동그라미 4번은 토지등기부 표제부예요. 임목등기부가 아니라 토지등기부 표제부에 임목등기 기록, 이게 임목등기 번호예요. 임목등기 번호를 적어줘. 토지등기부 표제부에. 그러니까 토지등기부 표제부를 보면 그 토지에 임목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임목등기 기록이 적혀 있으면 그 토지에 있는 나무들은 임목이구나. 그런 게 없으면 그냥 나무인 거고. 그래서 토지등기부 표제부를 보고선 임목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거기 이제 밑에 동그라미 6번 때문에 그래. 좀 이따 설명드려보고 동그라미 6번 때문에. 토지등기부 표제부를 보고선 임목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동그라미 5번은 임목은 왜 만든 거예요? 저당권 설정하려고. 근데 이제 저당권 설정했는데 산불 났어. 나무 홀랑 탔어요. 그럼 저당권자 망했잖아. 담보물이 다 탔으니까. 내구성이 떨어지잖아. 토지 건물이랑 좀 다르게 내구성이 떨어지니까 임목에 저당권 설정할 때는 보험 들래요. 보험 들고선 저당권을 설정한 거야. 그럼 산불 났대요? 그럼 이제 보험금 받잖아. 보험금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거고. 임목은 내구성이 떨어지니까 저당권 설정할 때 보험 들고선 저당권 설정할 것.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6번. 또 나온다고 하면 동그라미 6번일 거예요. 정답으로 나왔던 것도 다 동그라미 6번이었으니까 2번 나왔을 때도 다. 칠판 보시면 임목이 독립성인데 토지 위에 이제 임목이 있어요. 이걸 뭘로 확인한다고요? 토지등기부 표제부. 표제부를 봤더니 임목 등기 번호가 적혀 있어. 그러면 이건 이제 임목인 거죠. 임목은 독립성이라고. 토지랑 독립해서 거래를 해야 된다고요. 토지를 팔았어요. 그러면 임목 따라가요? 안 따라가. 토지를 팔았을 때 건물이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건물은 따로 팔아야지. 임목도 마찬가지라고. 토지 팔면 임목은 안 따라간다. 임목은 따로 팔아야지. 그리고 지상권자도 임목을 만들 수 있어요. 지상권자도. 그럼 지상권을 팔았어요? 임목 따라가요? 안 따라간다고. 임목은 별도로 따로 팔 것. 독립성. 이거랑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임목에 설정한 저당권 효력. 임목을 만든 이유는 저당권 설정하려고.
그래서 임목에 저당권 설정했어요. 그 다음에 나무들을 벌목을 해. 들어두었어. 그러면 이 벌목된 나무들의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치면 저당권자 사람이 미친다니까. 그래서 미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당권자 은행에서는 나무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담보물이 나무예요. 근데 벌목을 했다고 안 미친대. 그럼 담보물이 없어졌으니까 돈 받기가 쉽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지. 그래서 미쳐야 한다고. 더 설명하다간 제가 미칠 것 같다고. 미쳐야 된다고. 임목에다가 나무에다가 저당권 설정했으니까 벌목을 해도 계속 효력이 미친다.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이 벌목된 나무들을 경매로 넘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임목이 독립성이랑 임목이 설정한 저당권 효력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임목이 독립성은 토지 소유권, 지상권 처분의 효력, 토지를 팔았을 때 그 효력은 임목에 미치지 않는다. 임목은 안 따라간다. 그리고 임목이 설정한 저당권 효력은 임목의 저당권 설정하고 벌목을 해도 벌목된 나무들에도 효력이 미친다. 그 다음 양가로 5번 광업재단, 공장재단 얘네들은 이 독자적으로 문제가 나온 적 없고요. 동그라미 1번, 2번밖에 나온 적이 없어. 동그라미 1번, 2번밖에. 근데 혹시 모르니까 제가 더 적어놓은 것 뿐이에요. 자, 광산에서 광물 캐는 데 필요한 재산들 미채굴의 광물, 석탄을 캐겠대요. 미채굴의 광물 누구 거? 내 땅에 있는데? 내 땅에 있어. 나 로또 맞은 거죠? 아니라고. 국유. 미채굴의 광물은 국유. 그래서 중개대상물 안 되는 거예요. 그는 국유. 광물을 캘 때 광업권이 필요해요. 내게 아니니까 국가로부터 광업권을 설정받고 캐러 가는 거야. 그리고 공작물. 영화나 드라마 보면 레일 같은 거 타고 가서 뭐 캐고 하죠. 기계기구. 그리고 작업 공간, 토지가 필요해요. 얘네들을 묶는 거예요. 목록에 적어. 광업권 적고, 공작물 적고, 기계기구 적고, 토지 적고. 그리고 이 목록을 들고 가서 등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개념은 선등록, 후등기인 거야. 다만 용어가 좀 다른 거죠. 아까 임목은 등록 원부였잖아.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목록인 거예요. 목록에 일단 재산들을 적은 다음에 목록을 들고 가서 등기하는 거예요. 그럼 목록에 기재가 안 돼 있는 건 등기가 안 되는 거지. 선등록, 후등기 그런 개념이다. 다만 용어가 이제 목록 이렇게 되는 거고. 목록에 다 기재를 하고 목록 들고 와서 등기하면 광업재단,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등기해야 만들어져요. 목록을 작성하면 성립된다. X. 등기해야 돼, 등기. 요 등기 의미 본인이 하나로 묶었네. 광업재단, 공장재단을 만들었네. 덩어리로. 덩어리채로 거래할 것. 그런 의미예요. 덩어리채로. 광업재단 만든 다음에 이 토지만 따로 빼서 거래하겠대. 광업재단 만들어 놓고 토지만 분리해서 안 된다고. 광업재단, 공장재단 똑같아요. 광업재단, 공장재단의 구성물, 토지 같은 거 분리해서 거래는 안 된다. 어떻게 거래하라고? 광업재단, 공장재단 덩어리채로 거래하라고. 그럼 질문. 왜 만든 거야? 저당권 설정하려고. 토지만 담보로 맡기는 것보다 담보물을 이렇게 묶어놓으면 가치가 커지니까 돈을 많이 빌려주잖아요. 담보물 가치를 키워서 돈을 많이 빌리려고. 저당권 설정하려고.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저당권 설정과 관련이 있는 거다. 이것들. 이제 동그라미 1번, 2번인 거고 옆에 3번, 4번, 5번, 6번까지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 가끔 모의고사는 나오고 하는데 본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일단 3번은 이런 개념 그냥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갑이 자기 공장을 이용해서 공장재단을 만들어요. 그런데 A 공장재단 만들고 또 자기 공장을 이용해서 B 공장재단을 또 만들겠대 이렇게. 그러니까 갑 공장이 A에도 속하고 B도 속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거를 전문 용어로 교집합. 그렇죠? 교집합. 교집합은 안 돼. 교집합은. A도 속하고 B도 속하고 이건 안 되는 거야. 어떤 분이 벤 다이어그램이래 전문 용어로.
벤 다이어그램. 있어 보인다. 교집합은 안 된다. 교집합은. 갑 공장이 A도 속하고 B도 속하고 이렇게 안 된다. 그런데 이제 갑이 자기 공장이랑 을 공장을 빌렸어요. 빌린 거야. 자기 거, 남이 거, 공장 건물, 뭐 전세로 빌려왔대요. 이렇게 빌려서 A 공장재단 이렇게 만들어. 자기 거랑 남이 거 빌려서. 이건 돼. 아까 교집합은 안 되는데. 자기 거랑 남이 거 빌려서 이렇게 넣는 거는 된다고. 그럼 보세요, 이제. 내 공장 건물이 들어갔어, 여기에. 들어가면 들어갔다고 등기부에 적어줘야 돼. 이 갑 공장 건물이 공장재단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다고 적어줘야 되는데 내 거니까 소유권이잖아. 내 거 소유권. 갑구에다가. 소유권이 들어간 거니까 갑구에다가 적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을 공장 건물을 빌려서 넣은 거잖아. 빌려서. 전세로 빌렸대. 전세권은 을구네? 그럼 을구에 적어줘야 돼. 그래서 법조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관련구 사항란에 기재를 해라. 이 관련구가 관련된 구, 소유권이면 갑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전세권이면 을구, 거기 사항란에다가 적어주라고요. 들어갔다고. 만약에 내 것만 넣을 수 있으면 갑구 사항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야. 근데 남의 거 빌려서 넣을 수도 있으니까 관련구 사항란 이렇게 되어 있다. 이 관련구가 내 거면 소유권, 남의 거 빌린 거면 을구, 갑구 을구. 이해되시나요? 그런 내용이에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 됐고. 그게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5번이네요. 동그라미 4번, 5번 같은 공부하시면 되고 6번은 공장재단, 광업재단 다 저당권 설정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10개월 이내 저당권 설정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거야.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저당권 설정하려고 만들었는데 10개월이 지나도록 저당권 설정을 안 했대요. 그러면 존재 이유가 없으니까 없어지는 거다. 10개월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 공장재단 뒤에 있는 거를 광업재단으로 바꿔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광업재단 나오는 건 공장재단 같은 거고 공장재단 나오면 광업재단 바꾸면 되고 내용 똑같은 거다 다. 얘는 그냥 일석이조, 일타, 쌍피 고마운 것들. 그리고 밑에 판례까지만 빨리 설명을 드릴게요. 세차장 구조물. 셀프 세차장. 이제 뭐 날이 풀렸으니까 가서 셀프 세차 해봐야지 하지 마. 꿈도 꾸지 마. 힘들어 이거 괜히 배보다 배꼽이 더. 어쨌든 자 이제 기둥이고 지붕이고 칸막이고요. 칸막이에요. 차가 들어가서 세차하고 나가고 이런 구조물이에요. 셀프 세차장. KBS 예능 프로 아니야. 그거 있어. 세차장이라고 있어. 그거. 장민호 나오는 거 있어. 어쨌든 이게 이제 중개대상물인가 해서 대법원에 올라갔어요. 대법원에. 건물이랑 유사하게 생겼네. 자, 건물은 민법상 부동산인 건축물이 하나다. 판례가 민법이래요. 민법. 건축법이 아니라.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라 민법상 부동산인 건축물. 이건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 이거는 민법이어야 돼. 그래서 세 가지가 다 필요해요. 기둥, 지붕, 주벽. 민법상 부동산인 건축물은 기둥, 지붕, 주벽 세 가지가 모두 다 있어야 돼. 건축법상 건축물은 그 세 가지가 모두 다 필요한 거 아니에요. 민법상 부동산인 건축물이니까 그 세 가지가 다 필요한데 이거 보세요. 기둥 있고 지붕 있지만 주벽이 없어. 칸막이고 뚫려 있잖아. 그러니까 건축물이 아니다. 세 가지가 모두 다 있어야 되는데 주벽이 없으니까 건축물 아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에 붙어 있으니까 요 부분, 모서리 부분을 확대해서 봤더니 볼트 조립 방식이에요. 볼트로 조여져 있는 거야. 볼트를 풀면 구조물이 해체가 돼요. 정착물은 토지에 꽉 붙어 있어야 돼. 꽉.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했네? 메가랜드 그 사이트에 있어. 강력 접착제로 붙여놨대. 그래도 안 돼. 초강력도 안 돼. 안 되는 거야. 충분히 뭐 궁금할 만하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볼트 조립 방식이고 초강력 접착제로 해도 안 된다. 볼트를 불면 해체가 되니까. 정착물은 꽉 붙어 있어야 돼요. 얘는 뭐 정착물도 아닌 거야.
볼트를 풀면 해체가 되니까. 그럼 이건 뭔데요? 이건 뭐야 이거? 이건 영업시설이에요. 이런 게 있어야 세차장 영업을 하잖아요. 영업시설인 거지. 영업시설, 영업상 노하우는 우리가 권리금으로 주고받는 거잖아. 이거 권리금인 거야. 시설 권리금. 안 되는 거지. 건축물이 아닌 이유는 주벽이 없으니까. 정착물이 아닌 이유는 볼트 조립 방식이니까. 볼트를 풀면 구조물이 해체가 되니까. 이건 뭐다? 영업시설이다. 영업시설 그 자체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고. 얘는 그냥 안 된다 그랬잖아. 물이니까. 물이 영어로 뭐다? 아, 물은 영어로 셀프라 그랬잖아. 물은 셀프라고, 물은 셀프. 물은 셀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예. 물은 안 된다, 물은. 물 있는 거 찍으면 심해서 물 먹어. 찍지 마. 물은 셀프야. 물 좀 갖다 주세요. 하지 말라고 갖다 먹으라고, 물은. 좀 쉬었다가, 예, 중개대상 권리부터.